안녕하세요. ADS-B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주목! 제46회 기출문제. 그 중에서도 합격을 가르는 진짜 핵심들만 쏙쏙 뽑아왔습니다. 저랑 같이 하나씩 완벽하게 정복해보자고요. 아시다시피 시험 문제는 총 50문항이죠? 네, 문제가 50개나 되지만요. 그 중에서도 합격, 불합격을 결정짓는 진짜 배기 문제들은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나오면서도 개념을 정말 정확히 이해했는지를 콕 집어 물어보는 문제들이죠. 오늘 바로 그 문제들을 격파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데이터 이해 과목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데이터의 기초를 다지는 문제들인데요. 여기서 기본기가 흔들리면 다음 단계는 생각보다 훨씬 힘들어지겠죠. 자, 첫 번째 핵심 문제입니다. DIKW 피라미드. 와, 이건 시험의 단골 손님이죠. 데이터라는 날것이 어떻게 지혜라는 통찰력으로 발전하는지 그 과정을 제대로 알고 있냐고 묻는 문제입니다. DIKW 피라미드는요, 말 그대로 데이터에서 시작해서 정보, 지식,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혜로 올라가는 하나의 계층 구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흩어져 있던 사실 조각들이 어떻게 실행 가능한 인사이트가 되는지 그 여정을 보여주는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아주 쉬워요. 자, A마트 연필이 100원이다. 이건 그냥 객관적인 사실, 즉 데이터죠. 여기에 B마트보다 싸네? 하는 의미를 부여하면 그게 바로 정보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좋아, A마트에서 사야겠다는 구체적인 행동을 결정하면 지식이 되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아하, A마트는 다른 상품도 전반적으로 저렴하겠구나 라고 판단을 내리면 그게 바로 지혜의 영역입니다. 어때요? 이 흐름만 이해하면 DIKW 문제는 절대 틀릴 수가 없겠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이건 분석 기법의 가장 기초를 묻는 건데요. 수많은 분석 기법 중에서 특히 분류 분석이라는 게 뭔지 정확히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분류랑 회귀, 이 둘의 차이점만 딱 기억하시면 게임 끝입니다. 분류는요, 이게 스팸 메일인지 아닌지, 합격인지 불합격인지처럼 정해진 몇 개의 범주 중 하나로 나누는 거예요. 반면에 회귀는 아파트 가격이 5억일지 5억 1천만 원일지처럼 연속적인 숫자 값을 예측하는 거죠. 그렇다면 보기에서 아파트 가격 예측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네, 당연히 회귀 분석입니다. 이 둘의 차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머릿속에 새겨두세요. 자,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왔습니다. 여기서는요, 단순히 개념을 아는 걸 넘어서 실제 데이터 분석가처럼 어떻게 생각하고 계획하는지 그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들을 만나볼 거예요. 크리스프 DM. 이름만 들어도 뭔가 머리가 아파오시나요? 괜찮습니다. 이것도 순서랑 핵심 특징만 알면 아주 간단해요. 데이터 마이닝 프로젝트의 국룰이자 표준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죠. 크리스프 DM은 기본적으로 업무 이해에서 시작해서 데이터 이해, 준비, 모델링, 평가, 전개 순으로 진행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요. 이게 한 번 가면 끝나는 일방통행 도로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언제든지 필요하면 이전 단계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아주 유연하고 반복적인 프로세스라는 거.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분석 프로젝트의 매니저가 됐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쌓여 있는데 도대체 뭐부터 처리해야 할까요? 바로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능력을 묻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 매트릭스, 이 표 하나가 바로 정답으로 가는 열쇠입니다. 과제는 크게 얼마나 급한가 하는 시급성과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난이도, 이 두 가지 축으로 평가하는데요.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건 뭘까요? 당연히 급하면서도 쉬운 일, 바로 1순위 과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과제들을 퀵 윈스라고 부르거든요. 말 그대로 적은 노력으로 빠르게 성공을 맛볼 수 있는 과제들이죠. 프로젝트 초반에 이런 걸 성공시키면 팀 사기도 확 올라가고 프로젝트 전체의 동력을 얻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급하고 쉬운 일부터 처리하는 게 바로 정석인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파트입니다. 실제 데이터를 다룰 때 꼭 필요한 핵심 분석 기법, 특히 약간의 계산이 필요한 문제들을 정복해 볼 텐데요. 조금 복잡해 보여도 원리만 알면 정말 거저주는 문제들이니까 겁먹지 마세요. 결정계수 R제곱 값을 구하는 문제.
회귀 분석 파트에서 정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문제죠. SSE가 200, SSR이 300이라고 주어졌을 때 과연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공식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결정계수 R제곱은 회귀제곱합, 즉 SSR을 총제곱합 SST로 나눈 값이에요. 그리고 이 총제곱합 SST는 뭐냐? 그냥 SSR이랑 오차 제곱합 SSE 이 두 개를 더하면 끝입니다. 그럼 차근차근 같이 계산해 볼까요? 먼저 SST는 300 더하기 200이니까 500이 나오죠. 그리고 R제곱은 SSR인 300을 방금 구한 SST 500으로 나눠주면 정답은 0.6이 됩니다. 참 쉽죠? 이 모델은 전체 데이터 변동성의 60%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지표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특히 이 그래프는 분류 모델이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한눈에 보여주는 대표적인 도구인데요. 과연 뭘까요? 네, 정답은 바로 ROC 커브입니다. X축에는 가짜 양성 비율, 즉 1에서 특이도를 뺀 값을 놓고요. Y축에는 진짜 양성 비율, 즉 민감도를 놓고 그린 그래프죠. 여기서 핵심, 이 커브 아래쪽의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성능이 좋은 모델이라고 평가합니다. X축과 Y축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건 그냥 통째로 외워두셔야 해요. 네, 이렇게 해서 합격을 가르는 핵심 문제들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정말 중요한 개념들만 모여 있었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다룬 내용들을 빠르게 정리하면서 여러분께 합격 꿀팁을 전해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완벽하게 정복한 개념들입니다. 데이터가 지혜가 되는 과정, DIKW 피라미드, 범주를 예측하는 분류와 값을 예측하는 회귀의 차이, 분석의 표준 프로세스, CRI, SPDM, 시급성과 난이도에 따른 과제, 우선순위 정하기, 모델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결정계수, R제곱,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델 성능 평가의 끝판왕, ROC 커브까지 이 6가지 개념은요, 반드시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사실 오늘 저와 함께 이렇게 핵심 개념들을 정리한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합격에 정말 한 걸음 더 다가선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세요. 여러분은 생각보다 훨씬 더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남기겠습니다. 오늘 배운 여러 개념들 중에서 여러분의 데이터 분석 여절에 가장 먼저 적용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